안녕하세요. 신화불 수학입니다. 오늘은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원의 방정식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왜 어렵냐면, 우선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원에 대한 어떤 성질들, 원주각이라던가 이런 중심각 원주각의 관계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삼각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단원 중에 하나라서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좀 소홀하게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이제 원의 방정식을 조금 이제 기초부터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이제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 그래서 뭐 일반형, 기본형, 표준형 뭐 이런 형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좌표축에 접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의 형태들도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어떤 형태들 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원이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이.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우선 한 점이 있어. 한 점. 이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모여서 만든 도형이 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한 점, 시작하는 점이 있죠. 그 한 점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심이 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심을 0,0이다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때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모여서 만든 도형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때 떨어진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요 반지름이라 그래. 반지름. 그래서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런 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때 이 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위에 점들, 여기 말고 요 원 위의 점, 그 점을 내가 x, y라고 했을 때, 그때 그 x좌표와 y좌표의 어떤 관계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다, 도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x값과 y값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 관계식을 한번 얻어볼 겁니다. 그래서 0,0과 x, y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루트에 x좌표의 차의 제곱이면 x제곱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y좌표의 차의 제곱이면 y제곱이 될 건데, 그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의 제곱을 좀 해주면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이런 xy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데, 요 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형. 그래서 요 식의 의미는 뭐냐, 0,0과 x, y 사이 거리가 r이다 라는 식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을 나타내는 어떤 도형의 관계식이구나, 도형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봐보면 중심이 지금 a, b라 그랬거든.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찍고 요 점을 내가 a, b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원 위의 점을 또 x, y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거리 반지름이 r이다 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 x, y와 a, b 사이의 거리가 r이다, r로 일정하다 라는 식을
써보면 루트에 x좌표의 차의 제곱에 y좌표의 차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 거리가 r입니다 라는 식이야 이게.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데 요 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 표준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준형의 형태만 봐도 우리는 요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온 식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준형으로 표현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때 얘가 0이 되는 x값과 얘가 0이 되는 그 y값이 결국에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고 요때 우변이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거는 요 식을 보고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형태도 한번 봐보면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형태로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표준형을 했단 말이야. 표준형. 그 다음에 기본형도 했어요. 근데 그 형태들을 보면 한번 적어볼까? 기본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의미는 뭐였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표준형은 또 뭐였냐면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는 식이었는데 얘도 의미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뜻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식의 형태를 잘 보면 x와 y에 대한 어떤 2차식의 형태요. 2차식의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x, y에 대한 2차식의 형태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형태만 볼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요 x, y에 대한 2차식 꼴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요 형태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형. 요게 일반형이야. 형이 엄청 많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는 원의 어떤 기본 성질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상태로는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든가 반지름을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형태를 바꿔줘서 중심과 반지름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번 여기 지어보고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식이 써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식이 써져 있는데 요 놈이 나타내는 원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지금부터 파악을 해볼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중3 때 했던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중3 때 했던 완전 제곱식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우선 x제곱을 쓰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을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한 칸 떼어주고 y제곱을 써주고 y에 대한 1차항을 이렇게 써줘. 되셨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c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중3 때 했잖아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이렇게 상수항으로 와야 돼. 상수항으로
요 놈의 반의 제곱이야. 그럼 얘 반이라고 하면 2분의 a잖아. 그 2분의 a의 제곱이 와야 되니까 4분의 a 제곱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4분의 a 제곱을. 그러면 여기에다 더했으면 어디도 더해야 돼? 여기도 더해야 돼. 그게 뭔데? 그게 등식의 성질 아닙니까? 그죠? 등식의 성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그래서 여기다 4분의 a 제곱을 더하면 이쪽에도 4분의 a 제곱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 얘도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 1창의 개수 b의 반의 제곱이 요 상수항으로 와야 돼. 그래서 반이라고 하면 2분의 b니까 그거의 제곱이 이제 4분의 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4분의 b제곱 더했으니까 오른쪽에도 4분의 b제곱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4분의 b제곱. 되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인수분해 파트에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걸 해봤단 말이야. 결국 인수분해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하면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우변은 4로 통분 좀 할게. 통분. 4로 통분해서 써보면 여기 a제곱 b제곱은 먼저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c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c를 4로 통분하면 4분의 마이너스 4c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 분자에 마이너스 4c가 이렇게 붙겠죠. 여기까지.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형태를 보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표현했던 요 표준형의 형태로 표현이 됐거든. 맞지? 자연스럽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중심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과 얘가 0이 되는 y값이 중심의 좌표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가 0이 되는 그때 x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a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y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b야. 그러면 이제 중심의 좌표가 나온 거잖아. 이때 중심이 여기 있으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중심의 좌표가. 그 다음에 요 우변이 뭐라 그랬냐면 반지름의 제곱값이다 이랬거든. 반지름의 제곱. 그러면 얘가 이제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뭐냐? 이 우변에 있는 식의 제곱근을 얘기하겠죠. 양의 제곱근. 그래서 반지름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여기다 표현할까?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요 길이지. 요게 이제 반지름인데, 이때 반지름이 여기다 쓸게요. 반지름이 여기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런 일반형의 형태는 결국엔 표준형으로 바꿔보니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고 반지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하나의 원이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형 나오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일반형의 형태에서 지금 표준형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을 했잖아. 근데 어떤 애들은 요 중심과 반지름까지도 외우더라고, 요 식을. 그러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반지름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이 과정을 하면서 푸는 거야, 그냥.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 외우고 있어.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외울 시간에 영어 단어 한 10개 더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학은 절대 암기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줬으면 좋겠어. 우선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저번에도 항상 강조했지만 요 과정의 흐름을 읽어야 돼. 과정의 흐름. 그러니까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흐름을 읽어주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원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할 거야. 중요한 거 하나 할 건데, 지우면 안 되겠구나.
이때 요 형태 보이죠? 요 형태. 어떻게 보면 xy에 대한 2차식의 형태인데 지금 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도 내가 미정계수로 잡아놨거든. a, b라고. 잘 보세요. 요 형태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좀 있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우선 첫 번째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 있죠. a하고 b. 이 a하고 b가 뭐여야 되냐면 서로 같아야 돼.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돼. 선생님 여기는 1인데요. 얘 2여도 돼. 둘 다 3이어도 돼. 둘 다 3이면 3으로 나누면 어차피 1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a하고 b,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기만 하면 원이 될 수 있어. 우선 하나의 조건이에요. 이것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얘네 둘이 다르잖아. 그럼 원이 아니라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지만 기하라는 과목에서 뭐 타원이라던가 아니면 쌍곡선 뭐 이런 형태들이 나와요. 걔네 둘이 다르면 그러니까 원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A, B가 우선 같아줘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얘를 요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요 형태로 바꿨을 때, 요 우변 있죠, 우변. 요 우변. 이 우변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 반지름의 제곱이란 말이야. 어떤 길이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길이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 허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허수, 순허수. 그래서 이 우변 자체가 음수가 나와서는 안 돼. 우변 자체가. 그리고 또 얘가 0이어도 안 돼요. 왜? 얘가 0이면 어떤 의미냐면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얘가 0이라면 그 거리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0인 거야. 그럼 뭘 얘기하냐? 요 점, 중심 하나를 얘기하는 도형이 되는 거야. 얘가 0이라면 그냥 점이 된다고요. 원이 아니라요. 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도 안 되고 음수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돼줘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도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양수가 돼줘야. 그래서 표준형에서의 뭐라 했을까? 우변이라고 할게요, 그냥. 우변이 r제곱짜리인데 걔가 무조건 양수여야 우리는 원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보통은 요것만 많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에 요걸 물어볼 때도 있어. 당황하지 말고 x제곱계수, y제곱계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